안녕하세요.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받는 이웃집 이야기를 전하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은 70 중반의 노부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에 딸 1명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라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살고, 둘째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가 6채, 다른 부동산도 있는 알짜 부자이고, 딸은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서 고만고만하게 살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분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도 사주고 자신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미리 나누어 주었답니다. 국가유공자다 보니까 연금도 나오고 사업체에서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표시나지 않게 정려를 했다고 합니다. 정려세가 무서워 미리 넘겨준 것인데, 세상살이가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체가 잘못되어서 집을 처분하고 비청산을 하고 나니까 대출받지 않으면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돈만 수중에 남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전세도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집을 어떻게 산다고 해요? 연금 수입이 있으니까 대출은 가능하시겠지만 원금이나 대출 이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들어요. 어째든지 뭐 되겠지요.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있는데 자식들이 보태주겠지. 아이고, 벌써 일찌감치 꿈깼어. 자식이 해줄 거였으면 집도 팔고 길거리에 앉게 생겼다고 말했을 때 보태줄 새끼들 같았으면 벌써 무슨 말이라도 했겠지. 그 뒤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봐라. 우리 영감이 세상 되는 줄 모르고 저래 답답함도. 세상 모든 자식이 다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굳게 믿고 싶죠, 할아버지. 내 자식, 나무 자식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쪽으로 왜 이사 오시려고 했어요? 큰며느리가 자기 동네는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다고, 여기는 집도 깨끗하고 딸도 이 동네 사니까 이쪽으로 집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할머니, 딸에게는 며느리가 한 말을 전하면 안 되겠는데요? 딸이 잘못 들으면 시부모가 옆으로 올까봐 올케가 어머님을 딸 옆으로 보냈다고 오해할 겁니다. 그러면 집안 또 시끄러워지겠죠. 나도 눈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는겨. 아이고, 저 영감이 미쳤다고 미리 재산을 다 줘가지고 이런 천덕꾸리가 되었는지. 아이고, 답답해래. 아이고, 속 터져라 진짜 막. 할머니 혹시 아나요? 그 재산 그대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면 그것까지 다 남들에게 홀랑 빼앗겼을지. 며느리가 옆에서 막 자꾸 입을 대고 막 하니까 아들도 웃자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식도 결혼하니까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내 자식은 다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나이든 자식이 고생하는 꼴 보면 가슴 아프고 언제나 물가에 내놓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보는 눈이 달라요.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걸음 말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부모에게 주는 행복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며느리 때문에 변한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자식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부모가 살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서 얻은 상처입니다. 큰 기대를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애꿎은 며느리 탓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좀 사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아들은 다 직장도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자식에게 말하면 집 살 때 좀 보태줄 거라요. 할아버지 연세에 집 사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몇째 아들에게 돈 보태달라고 할 건데요. 둘째요. 내가 3년 전에 경기 한참 좋을 때 아파트도 내가 분양받아서 둘째에게는 금사래기 아파트 2채를 앞으로 해주었는데 모른 척은 못할 겁니다. 집 살 때 돈 보태주면 우리 죽고 나면 둘째 가지고 가면 되지요. 그때는 나머지 자식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명의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또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겠죠. 그러지 마시고 둘째에게 제일 작고 오래된 집 하나 살아있을 동안 달라고 해보세요. 아파트가 6채나 있는데 하나는 주지 않을까요? 둘째는 나 욕심이 많아서 안 줄 거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세상이 자식을 변하게 만들었는지 할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우는지는 내가 알 수 없겠는데 그럼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대로 살면서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할아버지 자식들 모두 착하다는 말 거짓말이었네. 첫째는 옆에 올까봐 딸 옆으로 가라고 하고, 둘째는 욕심이 많아서 절대로 자기 거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딸은 못 살아서 할아버지가 보태주지 않으면 안 되고. 요즘 자식들이 부모 대접하는 놈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함부로 자랑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내 자식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도 자랑하고 다니세요? 자랑할 게 어디 있겠는겨. 나는 요새는 자식들이 밉다. 징그럽다.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자식도 땡전 한 푼 못 받은 자식들도 늙은 부모가 귀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늙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저것들을 키웠다고 보답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이면 기본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지요. 이 집에도 개 키우고 있는겨? 네, 할아버지. 내가 개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개가 좋은 것보다만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이 안 되고 형편이 좀 그래서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자식들은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묻지 않고 개새끼 다리 수술해서 마음이 아프다. 밥을 안 먹는다고 얘기만 합디더. 부모한테나 잘해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 우리가 개새끼보다 더 못하기라. 할아버지 자식이 개를 키우든지 안부를 묻지 않아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부모보다 개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것들도 나이가 들고 늙어봐야 조금은 알겠지요. 할아버지가 그 자식 낳고 길렀잖아요.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할아버지 가정이 아니고 아들이 별개로 만든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넘겨준 재산 다른 집 자식들은 탕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 자식들은 전부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축복받은 일입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늙어도 지혜로우면 고생을 덜 합니다. 자식들에게 일부러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오거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오늘은 아버지가 집 좀 알아본다고 좀 많이 피곤하다. 집값이 내렸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는 많이 모자라서 걱정이네. 너희들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아버지가 좀 더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슬쩍 말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거잖아요. 자식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두 번은 말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자식이지만 협상을 해야죠. 배우자 돈은 안 입고 와서 못 받아 쓰고 자식 돈은 더러워서 못 받아 쓴다고 하지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제발 자식들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부모의 재산이 아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거죠. 부모의 재산으로 자식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 살아갈 만큼의 준비를 해두고 자식에게 주든지 말든지 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부모 책임지는 자식이 없다는 말, 잘 사는 자식이 있어도 성공한 자식이 있어도 모두 요양원에서 죽을 거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여름 밤꿈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오늘 인생 고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집 이야기로 인생 고개 시작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명절 준비로 마트에서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형편없었어요. 할머니, 어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와요, 내 얼굴이 안 좋은겨? 전에보다는 못해 보였어요. 아픈 데는 없죠? 혼자 시장 보는 것 보니까 며느리가 아직 안 온 모양이네요. 며느리 우리 집에 안 온 지 3년이 넘으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집에 안 온다고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둘 다 발길을 다 끊고 안 옵니다. 왜요? 동수간에 싸웠어요? 어데 내가 잘못해서 이 작당이 났다 아인겨. 우리 첫째 며느리 들어올 때는 내가 돈이 없는 탓에 형편대로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둘째 며느리 들어올 때는 할아버지 퇴직하고 퇴직금이 좀 있어서 아파트를 사주었다 아이가. 동수끼리 집 얘기를 하다가 둘째 며느리가 첫째가 전세인 줄도 모르고 형님, 집 평수 넓혀서 이사하시려고요? 저희들도 집값 오르면 이 집 팔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꽝!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님, 동수도 전세 구해주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들 왜 차별하고 거짓말을 하세요? 우리도 어머님 집 팔아서 집 사주든지 아니면 연 끊고 살자고 난리를 치고 그 뒤로 집에 안 온다.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빌었는데 나이값도 못하는 늙은이라고 면박을 주면서 우리를 절대로 안 본다고 합디다. 줄재산이라도 있으면 주고 마음이라도 달래보고 싶은데 다 늙어서 우리가 어디 돈이 있노? 우리 영감하고 사는 집을 팔아서 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친척집이 촌에 있기는 하는데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나도 그렇고 영감도 아파서 병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도 돈 작게 받았다고 연 끊고 살자고 하는데 돈 다 퍼주면 어떻게 할지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불쌍하고 추해 보입니다. 그럼 둘째 며느리는 왜 안 오는데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형님 보기 그렇다고 안 오더니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섭섭하다고 지랄을 하면서 나를 볶아 죽일라 한다. 뭐가 섭섭하다고 해요? 첫째 전세돈하고 차이도 나지도 않는 돈 받았는데 아이고 집 한 채 받았으면 잡아먹겠다고. 어머니는 대출 받아서 집 샀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됐는데 엄마가 거짓말했어. 자기들이 도둑놈이 되었다고 저신 똑바로 하라고 둘째가 더 난리다. 미친놈의 새끼들 아니야. 보증금 1,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서 700만 원 아니 500만 원 되는 집을 찾아 헤매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가 찬다. 첫째 며느리도 그렇다. 같은 돈 받았으면 자기도 대출 받아서 집 사지. 그런 머리도 없이 전세로 그냥 편하게 살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 뭐가 섭섭하대? 첫째 며느리는 대출 없이 전세 살고 부부 둘이 직장생활 하니까 돈은 좀 모았겠네. 어디? 첫째는 돈 없다고 끙끙 앓는 소리만 한다. 돈 벌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손자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해서 서운한 마음을 뭐 어떻게 이해시켜서 돌려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
할머니, 그런 며느리도 보고 싶어요? 정말 할머니 며느리가 보고 싶다면 며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할머니도 며느리 이해 못하잖아요. 며느리도 할머니가 하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짧은 생각이 첫째 마음을 습습하게 만들었구나. 할머니가 그 마음 알아주면 됩니다. 섣불리 풀려고 다가가면 더 멀어질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아마 저라도 첫째처럼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 며느리 마음 아시면 그냥 며느리를 이해하고 가슴앓이 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손자 좀 안 본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그래도 할머니 집에 손자하고 온다면서요. 그때 보면 되죠. 솔직하게 며느리는 할머니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보고 싶어서 눈병 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보고 싶으면 아들 집에 가서 보시면 되죠.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아들 집에 못 가겠더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불편하면 며느리가 자리를 피하겠죠. 피해서 집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불편해하면서 앉아있든지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죠. 거짓말 했는 것은 잘못했지만 할머니가 그래도 무슨 큰 잘못은 했는 건 아니에요. 자식 마음 상할까봐 거짓말 좀 했다고 부모 자식 영 끊고 살 정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돈 받아서 전셋집 얻고 집 사고 했는 놈들이 모자란 것도 있다고 부모를 힘들게 만들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손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서 머뭇거리는 나를 보고 우리 집이 좀 어지럽죠? 하며 주섬주섬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서 소파 위에 주인 여자는 툭 던지고 함께 있는 친구랑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전에는 애들 할머니가 우리 출근하면 청소를 했거든? 요즘은 할맛이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 나도 오는 거 싫은데 잘 됐지 뭐. 늙어서 할 일도 없는 사람이 출근하면 아무도 없는데 청소라도 좀 해주지. 우리 집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할맛이 하나 있다. 말도 말아야. 집 청소 좀 해주고 반찬 좀 해준다고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개집같이 살아도 지금이 훨씬 편하다. 이 집 나가면 어디 가려고? 또 전세 가야지. 내가 돈 어딨노? 지난번에 유럽 여행 가니까 너무 좋더라. 아울렛에서 쇼핑하고 명품 가방도 사고 다니니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살맛 나는 거 있다 아이가. 집은 할맛이가 해줘야지. 내 몰래 둘째에게도 아파트 사줬는데 집 사줄 때까지 훈이도 이사 가면 안 보여줄 거고 어디 사는지 말해주지도 않을 거다. 우리는 투명 인간이 되어서 집 구석구석을 보고 있었는데 대피 공간에서 먼지를 흠뻑 덮어쓴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 겁니다. 할머니 며느리 집이었습니다. 난 당황하기도 했고 같은 공간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귓전에 맴돌아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어머, 여기에 가족 사진이 있네. 사모님, 아들이 둘이네요? 저는 딸이 좋은데 아들만 둘이에요. 사모님도 언젠가는 시어머님이 되겠네요. 좋은 시어머니 되셔야 합니다. 요즘은 늙은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특히 나같이 청소도 못하는 사람은 더하죠.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면 되죠. 나 돈 있어도 자식 안 줄 거야.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쓰고 죽을 계획인데요. 자식들도 돈 받을 때는 효도할게요 하지만 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사모님도 친구분하고 나누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사 가시면 집도 알려주지 말고 손자도 보여주지 말고 사모님 편한 대로 사시는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나도 오늘 하나 배웠어요.
사모님에게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똑같이 당하면 어떡할래요? 시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10손가락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유달리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굴도 형제들 중에서 제일 예쁜데 그 애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너무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라서 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아마 시부모에게도 둘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일 수가 있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지난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미래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꾸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문을 나오면서 자식을 위해 오늘 또 기도하는 할머니 마음을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많이 하면 말 잘한다고 칭찬을 받지만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 배우면서 오늘 인생고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